컨버터 회로는 시변 비선형 회로인데 그거를 주파수 응답을 해석하려면 얘를 어떻게 선형화를 시켜야 됩니다. 선형화를 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선형화시킨 교류 모델, 그걸 우리가 소신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신호 모델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소신호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DC 트랜스포머, 즉 PWM 스위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는 이제 그걸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한번 직접 그 섭동하는 퍼터베이션 신호를 인가를 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컨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버컨버터 회로를 이렇게 그리죠. 있고 이제 우리가 부하를 이렇게 R, 그 다음 입력 VG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스위치 온오프가 되겠죠. 그리고 인덕터나 VL, 그 다음 얘는 커패시터의 전류, 커패시턴스. 그 다음 얘는 이제 IO, 이제 부하 전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전압을 V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T-ON인 경우, 즉 스위칭 디바이스가 온되어서 얘가 전원과 L, C, R 회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회로를 살펴보면 그럼 먼저 그때는 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띄어 있단 말이야. T-ON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인덕터 전압을 한번 봅시다. T-ON일 때 VL은 어떻게 돼요? VG 빼기 VO, VG에서 VO를 뺀 거가 되죠? T-ON일 때. 그럼 그때 인덕터 전압은 여기서 DT분의 DI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커패시터의 전류는 어떻습니까? 커패시터의 전류는 어차피 IL에서 IO를 뺀 값이 되니까 IL에서 IO를 뺀 값, 얘는 어떻게 C DT분의 DVO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지? 그럼 이때가 뭐야? 이게 내가 D인 경우, 그리고 T 오프인 경우, 이때는 뭐야? D 프라임이겠지? 자, T가 오프되었어요. 오프가 되었을 때에는 이번에는 여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달라붙고 다이오드는 도통하고. 그렇지? 오프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VL은 VG는 현재 나한테 보이지가 않죠? VG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VO는 L DT분의 DIL이 되고요. 그 다음 IC는 어떻게 돼? IC는 마찬가지로 IL 빼기 IO는 C DT분의 DVO. 이거는 어떻게? D 프라임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에버레징을 해보자고. 에버레징을. 얘를 우리가 에버레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다가 DVL에다가 D'VL을 더한 거, 그게 평균값이 되겠죠? 인덕터 전압으로 기준을 보면. 그러면 L DT분의 DIL이니까 여기 L DT분의 DIL은 첫 번째 DVG 빼기 DVO.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D 프라임 VO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D 프라임 VO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짠짠짠 하게 되면 D VG 빼기 어떻게? D 플러스 D 프라임 VO가 되는데 D 플러스 D 프라임은 1이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DVG 빼기 VO. 이게 인덕터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에버레징을 한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이 D는 미분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듀티의 D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커패시터 전류를 이제
우리가 에버레이징을 해보면 C dt분의 dVO가 컵페이스 전류니까 얘는 뭐 할 것도 없지. 그냥 똑같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단순하게 그냥 IL 빼기 IO로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의 그 교류 응답 특성을 얻으려면요. 주파수 응답 특성을 얻으려면 이 시스템에다가 일반적으로 AC 신호를 쫙 줘요. AC 신호를 주면서 걔의 크기와 페이즈, 위상을 우리가 매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짝짝짝 표현을 하면 걔가 AC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그러면 얘는 이 D라는 신호는요. 사실 얘는 DT지. 이 DT라는 신호는 우리가 컨버터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 정상 상태에서의 듀티 값 D. 이건 뭐예요? 직류 값이지. 왜? 우리가 뭐를 넣어줄 수 있냐면 섭동 성분이라고 그래. A 성분. 굉장히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미세한 신호를 주면서 주파수 응답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DC 컴포넌트하고 AC 컴포넌트로 이렇게 실제 듀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려를 해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듀티 D를 이쪽에다 정의를 할게. D는 D 플러스 섭동 성분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출력 전압도 VO도 VO 어떠한 이제 DC 값 플러스 이렇게 교류로 흔들리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다음 사실은 입력 전압 VG도 우리가 VG하고 얘도 흔들린다고 하면 VG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DC와 AC로 IO도 IO 플러스 IO 그리고 IL도 IL 플러스 IL. 이 앞에 것들은 대문자로 된 것들은 다 DC 컴포넌트. 뒤에 이렇게 퍼터베이션 있는 거는 다 이제 AC 컴포넌트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첫 번째 1 L DT분의 D IL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줘? 얘는 IL 플러스 IL 이렇게 우리가 바꿔준단 말이죠. 바꿔주면 DVG죠. DVG니까 얘 어떻게 우리가 바꿔줘? 첫 번째 D 플러스 D 그리고 VG 플러스 VG 그 다음에 빼기 VO죠. VO 플러스 VO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L DT분의 DIL 플러스 L DT분의 DIL은 어떻게 한번 DVG 플러스 DVG 플러스 DVG 플러스 DG 빼기 V O 빼기 VO다. 그래서 보면은 자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요. 첫째 정상 상태라고 하면 AC 성분은 여기서 없는 거야.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는 우리가 DC 성분만 이렇게 뽑아오게 되네. DC 성분. DC 그리고 DC 그리고 만약에 이 D가 교류 성분이 직류 성분보다 무지하게 작다. 그리고 VG가 역시 VG보다 무지하게 작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없어지는 텀들이 이 교류 성분 두 개가 곱해 있는 텀들은 다 없어져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소신호 다이오드도 그랬고 할 때 1차 성분만 남는 거지 선형화할 때 특히 제어공학에서 했었죠. 1차 성분만 남지 2차 성분들은 다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 그러면 우리한테 현재 남아있는 거 자 먼저 DC부터 한번 쳐봅니다. DC 그러면 DC를 한번 써보면 L DT분의 DIL은 뭐야? DC만 쓰면 첫째 DC 성분 VG
그리고 빼기 VO. 이거 DC만 쓴 거지? 이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인덕터 전류의 평균값의 미분은 뭐죠? 직류의 미분이잖아. 그럼 값이 뭐야? 제로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제로야. 아, 그래? 그러면 DVG는 VO네. 뭐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상 상태에서의 전압 전달식이 나옵니다. 왜? DC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C 성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AC 성분을. 얘 AC고요. AC. 얘는 2000이니까 날라가. 쟤는 없어져? 그러면 쟤만 또 잘 써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L dt분의 DIL은 DVG 플러스 DVG 빼기 VO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커패시터 전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C dt분의 뭐예요? dVO 플러스 VO.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저기 있듯이 첫 번째 IL, IO지. 그러면 얘는 IL 플러스 IL 빼기 뭐예요? IO 빼기 IO 이렇게 되겠죠? 그때 IO는 사실은 뭡니까? IO는 얘는 R분의 VO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 IO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R분의 VO의 교류 성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또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IL 빼기 R분의 VO 플러스 이거 지금 바꾼 거야. 이쪽으로 IL 빼기 R분의 VO. 그러면 얘는 뭐지? 얘는 DC 컴포넌트. 얘는 AC 컴포넌트. 즉 과도 상태에서 나타나는 AC 컴포넌트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를 여기를 보면은요. 버컨버터에서 커패시터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제로가 되겠지, 정상 상태에서. 그럼 뭐야? 인덕터 전류의 평균값과 부하 전류의 평균값은 같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는 거야? IL은 R분의 VO라고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날아가지? 날아가. 그러면 C DT분의 역시 DVO도 제로니까 캐피탈도 제로니까 DVO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만 남죠? 그러면 IL 빼기 R분의 VO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제 얘들을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플라스로 미분을 다 라플라스로 바꾸면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 앞에 식에서 1 SL IL는 뭐예요? DVG 플러스 DVG 빼기 VO가 되고 이 SCVO는 IL 빼기 R분의 VO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할 거냐 하면 좀 복잡하지? 복잡하지만 이건 지금 하나하나 다 풀고 있는 거야. 뭐를 구할 거냐 하면 검정색이 잘 되나? 첫 번째 우리가 이 스위치를 컨트롤할 때 뭐 듀티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죠. 듀티 신호를 넣어주고 결국 이 듀티 값은 여러분들 컨트롤러에서 출력해주는 값이 되는 거야. 컨트롤에 출력을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여러 가지 보고 싶겠지만 먼저 내가 듀티를 바꿨을 때 출력 전압이 어떻게 과도에서 바뀔 건가 이게 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컨트롤 to VO 듀티 신호가 그러니까 과도 상태에 변했을 때 VO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입력 전압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입력 전압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VG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VG의 교류 성분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번 수식으로부터 어떻게 나와? SL, I, L은 DVG 빼기 VO 이렇게 나오고 밑에 2번 수식으로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SC, VO는 IL 빼기 R분의 VO 이렇게 나온다. 그거지.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를 하면 자 IL은 SC VO 플러스 R분의 VO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내가 어디다 집어넣어줘? 여기다 집어넣어준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SL, IL는 다시 계산해보면 S제곱 LC VO 플러스 R분의 SL VO는 D VG 빼기 VO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VO로 이렇게 VO 넘기고 정리를 하면 얘는 S제곱 LC 플러스 R분의 SL 플러스 1 VO는 뭐가 돼? 얘는 DVG가 된다. 따라서 얘분의 얘 즉 내가 원하는 거는 D분의 VO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LC S제곱 플러스 R분의 L S 플러스 1분의 VG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러면 LC로 밑에 양변들을 나눠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S제곱 플러스 L 나눠지니까 얘는 RC분의 1 S 플러스 LC분의 1 LC분의 1 VG 이렇게 2차 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얘는 2차 로우 패스 필터의 형태가 되는 거죠. 2차 로우 패스 필터. 즉 여러분들의 그 시변 비선형 버컨버터 회로의 듀티 변화량분의 전압 변화량을 우리가 선형화를 시키면 이와 같은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컨버터의 컨트롤러를 설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우리 컨트롤러 플랜트 모델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플랜트 모델에다가 내가 컨트롤러 갖다 붙이고 그로부터 뭐 컨트롤러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지 마진이라든지 컨트롤 밴드위드스 그리고 뭐 댐핑 레이시오들을 적절히 설계를 하게 되죠. 그거 설계할 때 얘를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단 방금 유도한 건 얘가 CCM이라는 가정하에 유도를 한 겁니다. DCM에서는 모델이 조금 달라요. 근데 CCM이라는 가정하에 유도를 하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투 아웃풋 볼테이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컨버터에서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나는 예를 들어 출력 전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돼. 출력 전압이 굉장히 제어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입력 전압이 흔들렸어.
그때 출력조합이 얼마나 흔들리냐.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야? 아까 이제 저 수식에서 잘 보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듀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지. 듀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듀티는 그대로인데 입력이 흔들렸을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그걸 했을 때 보면 여기서 이번에는 동일하게 수식을 쓰는데 동일한 수식을 쓰는데 얘는 S, L, I, L은 뭐야? D, V, G 빼기 V, O. 왜? 저기서 이 성분이 지금 날아간 거죠? 이 성분을 없앤 거란 말이야. 그리고 S, C, V, O는 IL 빼기 R분의 V, O. 그래서 짠짠짠짠 얘도 다 IL에 따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주는 식은 뭐가 되냐 하면 얘는 VG분의 VO는 S제곱 LC 플러스 R분의 L, S 플러스 1분의 D. 위에 직류 듀티 성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크게 나타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얘를 오디오 서셉티빌리티 오디오 서셉티빌리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VG 참 처음에 구한 거는 컨트롤 아웃풋이 변했을 때 출력 조합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번째 구한 건 입력 조합이 변했을 때 출력 조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전달 함수를 지금 두 개를 구한 거야. 저런 것도 있겠죠. 다른 거 다 그대로인데 부하가 변했을 때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팩터잖아. 그렇죠? 부하가 변했을 때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는가는 아주 중요한 팩터인데 일반적으로 부하단의 출력 임피던스는 커야 합니까? 작아야 합니까? 출력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작아야 되겠지. 여러분 OPMP에서도 그랬잖아.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는 게 좋지만 출력 임피던스는 작아야 한다. 사실은 0이 제일 좋겠죠. 0이 제일 좋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류원을 하나 도입을 합시다. 이렇게. 이 전류원이고 얘를 우리가 IU라고 합시다. IU가 얘는 이제 우리가 스텝으로 전류를 이렇게 인가한다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가 어떤 특정한 부하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얘가 뭐 I5야. 그리고 이제 전압이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되다가 얘가 급격하게 변했어. 그럼 어떻게 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될 수 있으면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 자, IC는 C DT분의 DVO는 IL 빼기 I 이리로 가는 걸 지금 내가 IR이라고 할게요. IR 빼기 IR 빼기 뭐 IU가 된다. 그러면 이거 다시 짠짠짠짠 정리하면 C DT분의 DVO 플러스 VO는 IL 플러스 IL 빼기 IR 빼기 IR 어떻게 안 나오지? 빼기 뭐야 얘는 IU 하고 방향을 봤을 때 얘는 어떻게 파지티브 IU가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파지티브가 되든 네거티브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럼 이거 다시 우리가 A 성분만 나오게 되면 나와서 다 그 미분 오퍼레이터까지 정리를 하면 SCVO는 IL 빼기 R분의 VO 플러스 IU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IU가 변했을 때 VO 뭐예요? I분의 V니까 얘는 임피던스잖아. 임피던스. 그렇지.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결국 얘는 1 over 아까 동일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다 정리하는 거야. 매니플레이션 하면 SL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얘 또한 2차 함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뭐야? 2차 어떤 2차 로우 패스야, 하이 패스야, 밴드 패스야? 얘는 이제 2차 밴드 패스 필터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즉 임피던스는 이러한 형태로 응답이 나오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오픈룹 시스템에서 다 평가를 한 거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살펴본 게 D분의 VO 살펴봤고요. 다음에 VG분의 VO를 또 살펴봤어. 방금 또 살펴본 거는 IU분의 뭐 VO, 얘는 출력 임피던스가 되겠고, 사실은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D분의 IL을 구할 수도 있어. D분의 IL. 어떻게 구해? 이 VG하고 그 VG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다 정리를 보면 D분의 IL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까지 구하게 되면 얘는 뭐야? 여러분이 전류 제어를 할 때, 컨버터를 가지고 전류 제어를 할 때에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컨버터를 전압 제어를 할 때에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되고, 이 컨버터의 오디오 서세티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할 때는 요거,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평가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은 여러분이 사실은 오픈룹 듀티2 전류 혹은 전압 응답이야. 근데 그래서 얘는 이제 컨트롤러를 붙였을 때 얘를 플랜트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오픈룹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클로즈드 룹에서도 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컨트롤러 설계를 했어. 설계를 해서 컨트롤이 더 잘 된다, 더 정확하게 또 안정적으로 컴퓨터가 동작을 해. 오버슈트 적고. 그러면 얘들의 응답 특성이 바뀌게 되지. 자, 아까 이 밴드 패스 필터가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뭐 달든지 뭐 했는데, 자, 두 개의 밴드 패스 필터가 있어.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더 작아. 어떤 놈이 내가 컨트롤을 붙인 결과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측해봐. 아웃풋 임피던스는 작을수록 좋지. 우리가 어떠한 컨버터에다가 컨트롤을 달아서 뭔가 안정성을 향상을 시키고 오버슛을 줄였다면 걔는 뭐야? 아웃풋 임피던스가 더 작아진 거지. 왜? 예를 들어 아웃풋 임피던스가 뭐 5라고 합시다. 5. 그럼 전류 1A 변할 때 5V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뭐 0.5야. 전류 1A 변할 때 0.5밖에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럼 내가 컨트롤러를 달기 전에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컸는데 컨트롤을 달고 나니까 아웃풋 임피던스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컨트롤러를 붙임으로써 아웃풋 임피던스가 떨어졌으므로 이 2번이 컨트롤러를 붙인 경우에 아웃풋 임피던스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컨버터의 성능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뭐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EMI 노이즈라든지 그런 거에 성능을 평가할 때도 이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수식을 풀어봤고, 이 짓을 부스트 컨버터에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죠. 컴퓨터에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푸는 방법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난 이걸 낼 거기 때문에 풀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시험 문제 낼 때 풀어보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이걸 더 확장을 하면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플라이백, 뭐 각종 컨버터들에 대해서 CCM, DCM 모드에 대해서 전달 함수들을 많이 다 구해놨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컨버터를 우리가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 적절한 가정을 두고 우리가 얘를 1차 혹은 2차로도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 될 수가 있고 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뭐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RC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C 필터. RC 만들고요. 여기다 이제 교류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라운드 넣어주고요. R값 1kg, C값 47 나노 이렇게 한번 넣고, 다음 내가 얘를 교류 AC 수입을 할 거야. AC,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AC 신호를 수입한다, 바꾼다. 뭐 파라미터 수입도 있는데 AC 신호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엘레멘트에 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AC 수입이라는 게 있어. 보여? 파라미터 파일, 뭐 파라미터 수입, 그리고 AC 수입 이렇게 있단 말이야. AC 수입을 갖고 와. 여기다 딱 찍어. ESC 누르고. 나는 입력 전압 바뀔 때 출력 전압 바뀌는 거를 보고 싶단 말이야. 주파수 응답을. 그러면 프로브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브가 있는데 그중에 AC 수입 프로브가 있어요. AC 수입을 보고자 하는 프로브야. 에? 잘못했다. AC 수입 프로브 이렇게 딱 넣어. 다음 이 AC 수입 블록 안에 들어가면 내가 파라미터들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보는데 내가 스위핑하는 주파수를 스타트 프리퀀시, 나는 이제 100Hz부터 시작을 해서 10kHz까지의 수입 주파수를 바꾸고 싶단 말이야. 즉 뭐냐 하면 100으로 시작을 해갖고 내가 응답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면 10kHz까지 응답을 계속 넣는 거야. 내가. 그리고 총 51포인트, 51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측정을 하고, 이건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소스 네임, 어떤 소스를 바꿔 스위핑을 할 거냐. 자, V-sin1이라는 소스를 이름을 쓸 거야. 그리고 스타트 앰플리튜드는 0.1에서 0.1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트나 끝날 때나 크기는 똑같이 유지를 할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0으로 해놓으면 100일 때는 0, 10kg가 되면 0.1 크기가 이렇게 되겠지. 사인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고 하나 복사를 해서 얘 소스 네임이 뭐야? V1이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VSIN1로 바꿔줘. 바꿔주면 자, 여기는 뭐 110, 프리퀀시 60에 이게 다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되고 내가 AC 수입에서 넣어준 값으로 이게 바뀌어.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뭐야? 주파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주파수 응답이. 별로 감동이 없지? 난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막 눈물을 줄줄줄 쏟았는데, 야, PCM에서 이런 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 이거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열어서 R을 1K라고 정의를 하고요. C는 47 나노라고 정의를 이렇게 할게요. 해주고, 다음 이번에는 컨트롤에 other 펑션 블럭에 가면 S 도메인 트랜스퍼 펑션이 있습니다. S 도메인 트랜스퍼 펑션이 있어. 갖고 와.
전달함수 그냥 넣는 거야. 그래서 개인은 1차 그리고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bn의 s의 n차 쭉쭉쭉 해가지고 b0 an의 s의 n차 플러스 쭉쭉쭉 a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현재 1차이므로 b1s 플러스 b0 A1S 플러스 A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차 로우 패스 필터니까 R1 CS 얘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얘는 그럼 B1은 0이고 1, 이 앞에가 R 곱하기 C 1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내가 전압을 측정을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 갖고 오고요. 다음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AC 수입을 하나 복사해서 놓고 돌립니다. VO 페이지가 뭐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거의 동일하게 이거는 사실은 이 사이즈를 좀 스텝 사이즈 좀 줄여볼까? 페이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잘못했나? 네, 이런 식으로 스텝 사이즈를 줄이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내가 회로로 시뮬레이션 한 거고 얘는 전달함수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어떻게 동일하게 된다.